앞머리 거지존인 듯? 눈에 찔려가지고. 망한 오프썰은 제가 항상 듣고 싶었는데 사실 뭔가 흐름이 똑같을 것 같아서 알잖아요. 사진을 봤다. 기대를 하며 나갔다. 달랐다. 배신감을 느꼈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똑같은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각자의 배신감의 크기만 다를 뿐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좋고 싫고는 너무 주관적인 건데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를 속인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오프를 나갔을 때 실망감을 줬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막 웃음거리로 만들고 막 이럴 의도는 없지만 저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 핑크색 앱에 누가 망한 오프 썰 풀어주세요 하는데 쪽지가 한 14개 같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갑자기 썰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유튜브 해봤자 맨날 욕만 먹는데 이럴 때 유튜브 하는 보람을 느껴보자 하고 너무 그 14개가 부러웠던 나머지 올렸는데 2개 정도의 썰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읽다가 너무 이게 놀랍거나 너무 싫으면은 그게 티가 나면은 이제 실례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읽었어요. 이게 얼마나 별로일까. 그러니까 저도 오프를 성공한 적이 없어서 망한 오프에 대해서 꽤나 단련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학교를 복학한 날 설레는 마음으로 교양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공대생이라 칙칙한 남학생들 사이에만 있다가 인문대 쪽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예쁜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낯이 익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빤히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랑 고3 때 같은 반이었는데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라 반갑기도 했고 전과 다르게 많이 예뻐진 모습으로 절 알아보니 신기했습니다. 전과 다르게 많이 예뻐진 모습 은근히 돌려가기 아닙니까? 복학하고 둘 다 동기가 별로 없어서 학식 먹자고 하면서 자주 보게 되었어요. 항상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저한테 연애는 안 하는지, 전공은 어떤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디테일하게 묻길래 혹시 이 친구도 이쪽 타입인가 생각했어요. 그 친구의 장점은 항상 제 얘기를 엄청 공감해주고 잘 들어줬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근처 놀이터에서 맥주 한잔 하고 갈래? 하길래 위로도 해줄 겸 벤치에서 앉아 있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면서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자인 친구 앞에서 잘 울진 않죠. 왜냐면 너무 친구 질리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게 솔직히 친구 앞에서 그렇게 막 쉽게 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저도 마음이 찡해져서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놀자고 데이트하자 그랬어요. 걔도 좋다고 끄덕이면서 약속을 잡았고 요즘 퍼스널 컬러가 유행인데 저에게 같이 하고 싶다길래 저도 마침 웜톤, 쿨톤이 궁금해서 따라갔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곳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카페에서 진행되는 거라 당황스러웠지만 친구가 예약까지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눈 풀린 동태 눈깔로 듣다가 왔습니다. 친구는 퍼스널 컬러뿐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까지 상담해준 게 너무 유익하고 좋았다고 해가지고 저도 뭐 괜찮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가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해서 뭐냐고 물으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혹시 제가 상상한 고백인가? 다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라 같이 스터디룸에서 공부를 하자고 하길래 저는 정말 밤을 샐 각오로 전공책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독서실 건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어린이 공부방처럼 생긴 곳이었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입구가 안 보여서 못 찾겠다고 하니까 친구가 건물이 오래돼서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같이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번거롭네?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뭔가 답답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실내에 창문도 없고 아까 보이지 않던 성인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저만 쳐다보는 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분위기 왜 콩팥 떼어갈 것 같냐면서 무섭다면서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쳐서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다며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서조차 붙잡으려고 하길래 횡설수설 핑계를 대며 도망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신천지였답니다. 아, 이럴 수 있나? 저는 근데 이게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차라리 주작이길. 시험이 끝나고 친구가 저에게 한 고백은 함께 교회에 가자는 전도였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소름 끼치고 엄청난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돌아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뿐이었어요. 그동안 고백을 기대한 제가 쪽팔리고 너무 어이가 없고 단호하게 친구로도 그만 보자고 쪽냈어요. 당연히 친구로도 지낼 수 없지 않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친구로도 안 되냐고 붙잡던 그 애를 뿌리치고 도망친 게 잘한 거겠죠? 유유유유유. 저한테만 이렇게 푸시하지 않는다면 종교를 믿는 거는 뭐 상관없어. 근데 신천지면 상관 있어. 잘 손절하셨고요. 참 슬픈 게 그냥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다음 사연을 읽어보자면 때는 한참 외로웠던 20대 중반 이쪽 친구의 소개팅으로 1살 많으신 분과 소개팅을 했어요. 장소 정하고 만나는 날 카페가 아니라 식당에서 보기로 해서 적극적인 분이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도착한 후 5분 정도 있다가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사진이랑 좀 인상이 다르더라고요. 친구가 보여줬던 사진은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이미지였는데 실제 인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도 크고 어깨도 좀 있고 단발머리를 하신 분이었어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배신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랑 얼굴은 비슷했으니까 사귀는 아니니까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자. 얘기해보면 알 거야 하고 또 생각하고 말았어요. 인성 뒤집힐 뻔한 건 그 다음부터. 이분은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 거였어요. 친구의 소개니까 의무감으로 나온 거였어요. 제 친구의 애인분 친구였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소개팅을 하다가 사실 자기가 자기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좋아했고 어떤 면이 좋고 지금의 연애가 잘 안 된다거니 이별하면 이제 고백할 거다라는 둥 다시 생각하니 매우 킹받네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오프를 나와서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지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원래 이런 말을 정말 이쪽 분들 아니면 털어놓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내가 이걸 말할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좋다라는 거는 오프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예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나는 그 친구의 애인 친구야. 미친년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때 전 소심이라서 생각만 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했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2개의 사연이 왔는데 하나는 신천지였고 하나는 주선자의 애인을 좋아하는데 오프를 나온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게 차라리 지어낸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켰으니까 편하게 수다를 떨자면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장난 아니고 대학교 OT 때부터 졸업식까지 24/7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제 유튜브를 봤다면서. 일단 뭐 제가 이쪽인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진 않았는데 재밌었던 점은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좋아하는 언니가 생겼